매년 설날 아침,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수백만 가정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마, 대추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아니, 밤이 동쪽이고 배가 서쪽이라니까. 시어머니가 홍동백서라고 했는데 이게 맞나? 네이버 다음 구글할 것 없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 바로 차례상 차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평생, 아니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3대째 지켜온 이 홍동백서, 조유리 씨, 이 모든 규칙들이 사실은 100년도 안 된 마케팅의 산물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정성스럽게 지켰던 전통이 아니라 19만 6,070년대 과일 장사하는 분들과 백화점, 그리고 정부가 합작해서 만든 표준화 상품이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평생 외우고 따랐던 예법서를 보면요, 여기 어디에도 단 한 줄도 홍동백서니 조유리시니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사례편람, 국조, 오래, 가래집남, 조선시대 예법서란 예법서는 다 뒤져봤는데 과일을 어느 방향에 놓으라는 규정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똑같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뇌를 확 깨워드리겠습니다. 설날 차례상에 숨겨진 3가지 충격적인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비밀, 가짜 전통의 탄생. 자,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로 가보겠습니다. 1700년대 어느 양반가의 설날 아침입니다. 종손이 차례상을 차리는데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주작 아래에 나온 차례상 차리는 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밥과 국을 놓고 남쪽에 과일과 나물을 놓는다. 과일은 계절에 나는 것으로 한다. 끝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홍동백서? 없어요. 조유리시? 없어요. 어동육서? 그것도 없어요. 조선시대 진짜 양반들은 이런 디테일한 규칙 따위 신경 안 썼어요. 왜냐고요? 진짜 선비들은 형식보다 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는 마음이 중요하지 음식의 배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과일 몇 개만 올려도 정성이 담겨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율곡 이희 선생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제사에 음식을 많이 차릴 필요가 없다. 집안 형편에 맞게 간소하게 하되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조선시대 종갓집 제사상 기록을 보면 과일이 대추, 밤, 배 이렇게 서너 가지만 놓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방향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보기 좋게 놓았어요. 자,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이 복잡한 규칙들이 생긴 걸까요? 바로 1969년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가정 일회준칙이라는 걸 만들어요. 왜 만들었냐고요? 당시 정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명절 때마다 집집마다 제사상이 다르면 혼란스럽잖아. 우리 한번 표준화해보자. 여러분, 1960년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새마을 운동하던 시대죠. 잘 살아보세. 근대화, 과학화, 모든 걸 표준화하고 규격화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표준화에 가장 환영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백화점과 과일 상인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차례상엔 반드시 대추, 밤, 배, 감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가정이 똑같은 과일을 사야 하잖아요. 실제로 1970년대 들어서 명절 과일 판매량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왜? 표준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이 시기부터 신문에 이런 광고들이 쏟아집니다. 보이시죠? 말은 정통, 어른들이 인정하는 이런 단어들로 우리 뇌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방송과 신문에서 명절 특집을 하기 시작해요. 올바른 차례상 차리는 법, 우리 조상의 지혜, 홍동백서, 정성스러운 제사를 위한 조유리시, 이런 프로그램들이 쏟아지면서 마치 이게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전통인 것처럼 포장이 된 겁니다. 제가 1970년대, 80년대 신문을 다 찾아봤는데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서울신문엔 홍동백서라고 나오고 부산신문엔 백동홍서라고 나오고 전주신문엔 또 다르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진짜 전통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TV에서 나오고 백화점에서 광고하고 명절 때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다 보니까 30년, 40년 지나니까 진짜 전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인터넷 커뮤니티 가보면 이런 글들 천지예요. 시어머니가 홍동백서 아니라고 난리예요. 유유. 친정 엄마랑 시어머니 차례상 방식이 달라서 명절마다 전쟁입니다. 왜 싸울까요?
둘 다 가짜 전통을 지키려고 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며느리 여러분, 아드님 여러분. 진짜 조선시대 전통은 아무렇게나 놓아도 된다였어요. 정성만 담으면 그게 진짜였습니다. 2024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명절 스트레스 1위가 뭔지 아세요? 차례상 준비입니다. 2위가 친척 방문, 3위가 교통체증이에요. 우리가 가짜 전통 지키느라 진짜 명절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 형식이 뇌를 죽인다. 자, 이제 조금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 뇌에는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창의성, 유연한 사고, 새로운 시도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엄격한 규칙을 반복적으로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두엽 활동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2019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를 보면 엄격한 규칙을 2주 이상 따르게 한 그룹은 창의성 테스트에서 30% 이상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우리는 지난 50년간 이 차례상 규칙을 매년 반복해왔습니다. 1년에 2번, 50년이면 100번이에요. 100번 동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뇌를 훈련시킨 겁니다. 무엇을? 틀리면 안 된다는 공포를. 여기서 마케팅의 천재성이 나옵니다. 바르게 차려야 조상님이 흠양하십니다. 잘못 차리면 불효입니다. 이게 우리 전통입니다. 틀리면 불효자라는 공포를 심어준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포 조건화라고 해요. 특정 행동과 부정적 결과를 연결시켜서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죠? 종소리와 먹이를 연결시켜서 나중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명절 차례상 규칙 틀리면 불효. 이 공식이 50년간 우리 뇌에 각인된 겁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 100명을 인터뷰했어요. 왜 차례상을 그렇게 정확히 차리세요? 대부분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른들이 그러셨으니까요. 안 그러면 뭔가 찜찜해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왜 하는지 모르는데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2021년 논문을 보면 이런 이유 없는 규칙 준수가 실제로 편도체를 활성화시킨다고 나와요. 즉 규칙을 안 지키면 뇌가 진짜로 불안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뭐가 벌어지냐?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싸우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배운 가짜 전통을 지키려 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친정에서 배운 가짜 전통을 지키려 하고, 남편은 그 사이에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고. 웃기는 게 뭐냐면요, 다 틀렸거든요. 애초에 정답이 없었으니까요. 주자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얘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홍동백서? 상관없어요. 조유리 씨? 그것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과일들이 우리 조상님께 드리는 정성의 표현이라는 마음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합니다. 불필요한 규칙에서 벗어나면 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되고 창의성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명절이 뭡니까? 가족이 모여서 옛 어른들을 기리고 서로 안부 묻고 함께 웃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일 방향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이게 조상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세 번째 비밀, 진짜 종갓집의 차례상.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종갓집들 500년 이상 이어져 온 명문가들. 그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종부님, 홍동백서 지키세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제철 과일 서너 가지만 올립니다. 차례상은 간소하게 차리는 게 우리 가문의 가르침입니다. 음식을 많이 올린다고 조상님이 더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500년 종가의 차례상이 이렇게 간소합니다. 대추, 밤, 배, 그리고 김치 몇 가지. 끝이에요. 퇴계 이황 선생 종가는 어떨까요? 기록을 보면 과일 3종, 나물 2종, 떡 1종.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진짜 명문가들은 간소하게 차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백화점 진열대처럼 차리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시 1970년대로 돌아가 봅시다. 백화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차례상은 간소하게 차리세요. 이렇게 광고하면 뭘 팔겠어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하는 겁니다. 풍성한 차례상이 조상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의입니다. 20가지 음식을 올려야 진정한 효자입니다. 1980년에 명절 제수용품 세트가 5만 원이었어요. 당시 쌀 한 가마니 가격이 5만 원이었습니다. 그 비싼 걸 왜 샀을까요?
안 사면 불효자라는 공포 때문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평균 차례상 비용이 30만 원이 넘어요. 명절이 끝나고 나면 가계부에 빨간불 들어오는 집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조상님을 기리는 날에 빚을 지는 게 맞습니까? 조선시대 예법서 사례편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집안 형편에 맞게 하되 빚을 내서까지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오히려 불효이다. 보세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빚내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어요. 율곡 이희 선생은 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제사는 마음이요 음식에 많고 적음이 아니다. 가난한 집은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명절 되면 병원 응급실 환자가 평소보다 30% 증가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명절 음식 준비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성 질환. 명절 이후 한 달간 이혼 상담이 평소보다 40%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차례상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헤어지는 부부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상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홍동백서 맞춰진 과일일까요? 조유리 씨 정확하게 배치된 대추일까요? 아닙니다. 조상님이 원하시는 건 자손들이 건강하게, 사이좋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차례상 때문에 싸우고 병나고 빚지는 걸 보면 조상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올해부터 바꿔봅시다. 과일 서너 가지면 충분합니다. 밥, 국, 나물 몇 가지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함께 모여서 조상님을 기리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연 비밀 보관소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홍동백서는 1960년대 마케팅. 홍동백서, 조유리 씨 같은 규칙들은 조선시대 전통이 아니라 1960, 70년대 표준화와 상업화의 산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 형식이 뇌를 죽인다. 이런 불필요한 형식에 집착하면 우리 뇌의 창의성이 마비되고 공포와 불안만 커집니다. 세 번째 비밀, 진짜 전통은 간소함이었다. 진짜 명문가들의 차례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소했고 중요한 건 정성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올해 설날부터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1. 과일은 서너 가지만 준비하세요. 대추, 밤, 배, 사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방향? 신경 쓰지 마세요. 2. 저는 두세 가지만 붙이세요. 10가지 전 붙이느라 허리 휘지 마세요. 조상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3. 가족 회의를 하세요. 우리 집 차례상은 이렇게 하자고 미리 정하세요. 당일 아침에 싸우지 말고요. 4. 시간을 아껴서 가족과 대화하세요. 차례상 차리는데 3시간 쓸 시간에 30분만 차리고 나머지 시간은 어른들과 이야기 나누세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5. 조상님께 정성스럽게 인사드리세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조상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명절은 전쟁이 아니라 감사의 날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가족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우리 올해부터 간소하게 차려볼까? 그리고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시는 어머니들, 며느리들, 그리고 중간에서 고생하시는 아드님들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올해부터 우리 집은 이렇게 바꿉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요. 여러분, 올해 설날은 진짜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차례상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형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시간 보내세요. 상 차리다 싸우지 마세요. 그게 조상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